함께 있는 형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형법의 적용 범위,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제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제2항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국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다. 제3항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제1조는 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와 관련된 규정인데요. OT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형법이 어떤 법인지 한번 살펴보면 민법과 달리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다루고 있는 사법이잖아요. 하지만 형법은 국가에서 일정한 금지된 행위를 규정해 두고 만일 이를 위반하면 국가가 짠하고 등장을 해서 일정한 책임을 묻는 이러한 형태의 공법이다. 그리고 민법은 사법이 되겠죠. 당연히 개인들 간의 법률 관계니까. 형법은 국가 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한다 라는 점이 특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법도 총칙이 있죠. 이 민법 총칙처럼 형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들을 따로 뽑아둔 것이 총칙 규정인데, 오늘 읽게 될 형법 제1조는 그 총칙의 시작으로서 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에 관련된 규정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시간적 적용 범위라고 하면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예를 통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돌이가 을돌이가 가지고 있던 시계를 훔쳤는데 갑돌이가 시계를 훔칠 당시에는 시계를 훔치는 처벌 규정이 없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재물에 포함되는 시계를 훔쳤다면 절도가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갑돌이로서는 시계를 훔쳐도 당연히 죄가 되지 않으니까 을돌이 시계를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 행위 이후에 타인의 시계를 가져가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 제정되어서 갑돌이가 처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갑돌이가 당연히 행위 시에 죄가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한 행동이 갑자기 죄가 된 것이 되기 때문에 갑돌이의 신뢰가 깨지게 되고 처벌 규정이 없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범법자가 되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형법은 범죄가 성립되고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범죄 행위가 있고 난 이후에 법률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범죄가 행위가 있을 때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해서만 처벌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굉장히 중요한 형법의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죠. 행위시법주의를 취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2항과 3항은 범죄를 저지른 후에 또는 범죄를 저지르고 판결이 확정된 후에 법률이 변경되었는데 그 행위가 범죄가 아니다 라고 하거나 형이 가벼워졌다 라고 했을 때는 그 개인에게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제3항의 경우에 갑돌이가 을돌이 시계를 가지고 간 뒤에 징역 1년을 선고받아서 형이 확정되었는데, 만약 법률이 변경되어서 타인의 시계를 가져간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되었다면 갑돌이는 징역 1년의 집행을 면제받아서 처벌받지 않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형법 제2조 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2조는 속지주의 규정인데요. 이거 자체가 어려워서 굉장히 어려운 내용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내용을 아시면 쉬운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1조에서 우리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 법률에 따른다 라는 시간적 적용 범위의 규정을 공부를 했었죠. 이제 방금 전에 보았던 2조부터 제6조까지는 장소적으로 형법을 어떤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규정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제2조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범행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행해졌다면 대한민국 국민이든 외국인이든 모두 형법에 적용을 받는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을돌이의 시계를 훔친 자가 갑돌이인데 외국인이다 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인 서울에서 훔쳤다면 형법 329조가 적용돼서 갑돌이는 절도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3조 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는 속이인주의 규정인데요. 우리가 2조에서 속지주의를 공부를 했죠. 이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제2조 속지주의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아셨죠? 제2조가 속지주의라는 것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범죄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든 외국인이든 처벌하겠다라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럼 제3조는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겠죠. 속인주의라는 것은 어디에서 범죄를 저지르든 대한민국 국민은 처벌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대한민국 국민인 갑돌이가 영국에서 을돌이의 시계를 훔쳤다라는 경우에 형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처벌받지 않는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만약 제3조가 없다면 제2조 속지주의만 있다면 대한민국 영역 내가 아닌 영국에서 발생한 범죄니까 이거 처벌되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2조 속지주의 원칙을 보완하기 위해서 속인주의를 가미해서 만약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하였더라도 형법이 적용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는 형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국외에 있는 내국 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는 기국주의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2, 3조를 통해서 용어가 어렵지 그 내용이 어려운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배웠는데, 기국주의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선박이나 항공기가 국적을 가진 국가의 배타적 관할권에 속한다라는 국제법상의 원칙을 말하는데, 쉽게 생각해서 만약에 그 선박이나 항공기가 대한민국의 소유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행해진 범죄는 형법이 적용된다라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돌이가 영국인이다. 그런데 중국으로 향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비행기 안에서 타인의 재물을 훔쳤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영역 내가 아니니까, 속지주의가 아니니까 2조는 적용되지 않겠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제3조도 속인주의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4조에 의해서, 기국주의에 의해서 형법이 적용돼서 절도죄로 갑돌이가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5조 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국기에 관한 죄, 통화에 관한 죄,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문서에 관한 죄 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인장에 관한 죄 중 제238조. 제5조는 보호주의 규정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통해서 한번 이해해볼까요? 조문이 굉장히 길고 어려워 보이지만 정말 간단한 내용인데요. 영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갑돌이가 영국에서 대한민국 만원권 지폐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갑돌이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범행을 저지른 것도 대한민국 영토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이나 항공기도 아니기 때문에 형법이 적용되지 못하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5조가 7가지의 범죄, 나중에 형법 각 측에서 배우겠지만 주로 국가나 사회 안정에 침해를 주는 범죄들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비록 외국인인 갑돌이가 외국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형법을 적용해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란죄, 외환죄 등의 죄가 어떤 죄인지는 형법 각칙 규정들을 읽으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에서 7가지 범죄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외국에서 범행을 저지르더라도 형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배웠죠. 그렇다면 만약 영국인인 갑돌이가 영국 트라팔가 광장에서 한국인 을돌이의 시계를 훔쳤다. 이런 경우에도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도죄의 경우는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7가지 범죄에 포함이 되지 않잖아요. 하지만 만약 이런 죄를 처벌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나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한 범죄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6조는 비록 5조에서 규정된 범죄가 아니더라도, 7가지 범죄가 아니더라도 만일 그러한 범죄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행하여졌다면 형법을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인 갑돌이가 트라팔가 광장에서 외국에서 독일인 병돌이의 시계를 훔쳤다면 이런 경우에는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지 않겠죠. 다만 그러한 범행을 저지른 국가에서 예외적으로 그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해서 외국과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국제사회여서 어느 날에 특별히 죄가 되지 않는 행위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지금까지 제2조에서 제6조까지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는 그 적용 범위와 관련된 규정을 읽어보았는데 용어가 어렵기는 하지만 예를 한번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이 이런 예를 한번 떠올려 보면서 조문들을 읽어나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있는 형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예를 통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돌이가 홍콩에서 대한민국 여권을 위조해서 홍콩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입국할 때 다시 기소가 되어서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갑돌이로서는 이미 홍콩에서 집행받았기 때문에 다시 처벌받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당시에 사실 이것이 제가 만들어낸 그런 예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개정 전에 제7조에 따르면, 형법 7조에 따르면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게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해서 법원의 재량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갑돌이가 6개월의 형을 복역하게 되는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결국 갑돌이가 헌법재판까지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제7조가 물론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요적으로 산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의 자유를 덜 침해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라고 판단을 해서 결국 제7조가 임의적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것에서 필요적으로 반드시 외국에서 형을 복역하였다면 형을 정할 때 있어서 그 형을 산입하도록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돌이가 비록 징역 6개월에서 형을 선고받았더라도 이미 집행을 받은 1년을 판결의 본형에 산입한다라는 판결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형을 복역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함께 있는 형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총칙의 적용. 본법 총칙은 타 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제1조 내지 7조에서 형법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와 관련된 적용 범위를 공부를 했고, 앞으로 이제 제86조까지 형법의 총칙 규정들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형법 제8조는 형법 총칙의 이 규정들은 다른 법령에 정한 죄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된 이후에 여관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이 여관을 이용하도록 하였다라고 한다면, 개정 전에는 청소년 보호법에서 여관이 청소년 유해업소에 해당해서 청소년 숙박업소 출입 허용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개정되어서 이제 숙박이 가능하게 되었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비록 청소년 보호법이 형법이 아닌 다른 법률이지만 형법 제1조가 적용이 되어서 우리가 형법의 대원칙으로서 행위시법주의를 공부를 했었죠. 행위시에 그 법률에서 죄가 되어야지만 범죄가 성립되고, 그 이후에 법률이 개정돼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라는 것을 배웠는데, 역시 이 청소년 보호법과 관련된 판단에서도 형법 제1조가 적용이 되어서 갑돌이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